처음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흠뻑 빠지면 세상에 이런 주식과 화폐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와 팬덤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걸 그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강력한 팬덤이 있기에 저는 이 자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공부하다가 결국 현재 테슬람과 비트코이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테슬라든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또 다른 미국 주식이든 그 무엇이 됐든 이 좋은 자산들을 계속 지키고 오랫동안 보유하며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저는 꼭 어느 때가 되면 부동산을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논하는 비트코인과 테슬라 같은 자산들은 현재의 평가보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는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이 미래 가치를 온전히 전부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까지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죠. 그리고 현실은 인플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즉 매년 기름값이 오르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내 월급도 오르지만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집값도 오릅니다. 그리고 집값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비싸면서 꼭 필요한 필수제이며 철저하게 좋은 입지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재화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집이 없이 살 수는 없다는 의미고, 인플레이션에 의해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 비싼 집값은 그 비싼 가격에 인플레이션이 붙어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 가격이 점점 더 크게 오르고, 좋은 지역의 부동산은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으로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부동산 그거 상승률도 떨어지고 세금도 많이 내잖아. 상승률 높은 금융자산만 갖고 있고 집은 계속 월세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자산만 투자하다 보면 현생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 하나를 경기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따라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는 구조를 안고 금융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부동산 상승장처럼 하락장이 지나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풀린 돈에 의해서 급등하는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으로 전세금을 억 단위로 올려주는 일도 있었고, 월세 역시 급격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 현상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전세나 외국처럼 소득의 50% 이상을 월세로 지불하는 구조에서는 어렵게 모아 투자했던 금융자산들을 언제든 일부 다시 팔아야 하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자산을 단기적으로 접근해 수익이 조금만 나도 익절을 해놓으려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아무리 장기 투자 마인드를 장착했어도 언젠가는 집을 사기 위해 현금화해야 한다는 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이밍을 잡게 하고 익절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어렵게 낮춰놓은 시간 선호를 높여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끝까지 월세로 살면서 버틸 건데? 집을 꼭 사야 돼? 그냥 살면 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아니면 독신이라도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보다 안전하고 큰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집은 필수제이면서 커뮤니티 입장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이 하나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직장에 가깝고 교육 환경이 좋고 유해 혐오 시설이 없는 곳을 찾게 되고, 그런 곳은 더 많은 주거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젊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 시기엔 아무리 들어도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하는 모두가 집값을 올리려고 엄한 사람들 꼬시는 호객행위 정도로 폄하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테슬라, 비트코인, 서울부동산에 모두 투자하고 있는 토탈 인베스터로서 부동산은 부의 베이스 캠프라고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진정한 장기 투자는 실거주 부동산 한 채 또는 임대를 주고 있더라도 본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 확보된 이후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큰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을 일단 매수해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다음부터 목돈이 나가지 않는 상황을 최소 10년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이 확보된 기간 동안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며 복리의 마법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의 핵심은 시간 선호를 급격히 낮추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선 투자 기간 동안 목돈이 들어갈 상황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들고 있다면 절대 시간 선호를 낮추고 긴 기간 보유할 수 없다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진정
비트코인, 테슬라 또는 변동성이 큰 다른 금융자산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일단 집부터 사고 시작하시던가, 아님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꼭 집을 사서 미래에 생길 주거 리스크를 해결하고, 비록 다시 처음부터 금융자산을 매집해야 하더라도 완벽히 시간 선호가 낮아진 상태에서 그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월가의 레전드 피터 린치께서 개인들에게 좋은 주식 한두 개만 골라서 장기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앞서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고 하셨을까요?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